도사의 초대. 한씨는 부호로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는 이였다. 그는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의 자손이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액추씨가 그의 집에 자주 들러 술을 마시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들이 함께 술을 즐기고 있는데 한 도사가 시주를 왔다. 한신의 머슴이 돈과 쌀을 집어주었는데도 웬일인지 도사는 받지 않고 그렇다고 가지도 않고 꼼짝 않고 버티고서 목탁만 두드려댔다. 화가 치민 머슴은 그만 문전박대를 하고는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나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자 한씨가 머슴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머슴이 사실을 고하기도 전에 도사는 어느새 마당 안까지 들어왔으므로 한씨는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이에 도사는 한마디 사양도 없이 곧장 올라와 주인과 손님에게 일일이 합장하고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도사와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한씨는 도사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쪽 마을의 낡은 절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언제 그 절에 들었는지 난 들어본 일도 없거니와 주인한테 대하는 예의가 꺼뭐여. 이사를 왔으면 응당 내게 먼저 인사를 왔어야지. 에헴. 한씨가 못마땅하여 이렇게 툭 내뱉자 도사는 여기 처음 와 친구도 없고 하던 참에 당신이 손님 대접을 잘한다기에 술이나 몇 잔 얻어 마실까 하고 왔소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한씨는 술 시중을 드는 여자에게 술을 가득 부어 그에게 올리라고 하였다. 서씨는 도사의 행색이 다 낡아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 태도 또한 건방져 잠옷 거드름을 피우며 예의를 갖추지 않았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한씨 역시 그를 떠돌이 도사쯤으로 여길 뿐이었다. 도사는 상당한 애주가로 박대하는 그들의 눈치는 아랑곳 없이 영업 후 20잔도 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킨 뒤에야 자리를 떴다. 그날부터 한씨가 손님을 청할 적마다 도사가 어찌 알았는지 대문을 들어서며 닥치는 대로 먹고 마셔대니 친구를 사귀며 술을 즐기던 한씨도 마침내는 그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서씨가 도사를 비웃으며 한마디 했다. 당신은 만날 얻어만 먹고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내기요? 그러자 도사는 껄껄껄 한바탕 웃어 제끼고는 당신도 얻어먹기는 나와 마찬가지면서 뭘 그러시오. 우리 둘 다 양어깨에 공짜로 먹을 줄만 아는 입을 하나 얹었을 뿐이요. 하긴 내가 당신보다 좀 잘 먹기는 하지만 별반 다를 게 없잖소 라고 반박을 하니 서씨의 얼굴이 금세 붉어지며 대꾸도 못하고 씩씩거릴 뿐이었다. 잠시 후 도사가 그대들이 정 그러시다면 모실 마음도 있소이다. 내 성의껏 두 분께 한 잔 올려보도록 하지요. 보주이기는 하지만 정성을 다해 대접해 드릴 테니 내일쯤에 제가 있는 절에 들러주시겠소? 라고 하였다. 그날 술좌석이 파한 뒤 도사는 두 사람에게 꼭 오라고 당부했다. 다음날 한씨와 서씨는 약속대로 절을 향해 가면서도 행색이 초라한 도사놈이 무슨 술자리 따위를 마련하겠는가 하며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절에 가까워졌을 즈음 도사가 마중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샨맨이었다. 안에 들어서자 새로 깨끗이 단장한 마당과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 무척 훌륭하니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버려진 절이 이렇게 변모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한씨와 서씨가 언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지 도사에게 물으니 최근에야 완공된 거라고 대답하며 그는 안으로 두 사람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내부 또한 화려하여 곳곳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서도 본 적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그제서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도사를 공경히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곧 술상이 벌어지고 167세의 훤칠한 소년들이 비단옷에 붉은 신을 신고 안주를 내오는데 맛과 향이 훌륭할 뿐 아니라 모든 접시며 잔이 수정과 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반짝이는 광채가 탁자 위에 아른거릴 정도였다. 상에 차려진 과일들도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는 진귀한 것들 뿐이었다. 한씨와 서씨가 음식을 즐기고 있자니 도사가 미소년들에게 흥을 돋울 시자 내 자매를 나오게 해라 라고 분부를 내렸다. 잠시 뒤 두 명의 미인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가느다란 허리가 마치 버들가지 같고 자태 또한 무척 고왔다.
처녀들은 도사의 분부대로 노래와 악기를 다룬 뒤 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춤솜씨를 보여주고는 병풍 있는 곳으로 가 땀을 식히며 잠시 쉬었다. 그녀들에게서는 땀 냄새라고는 나지 않고 좋은 향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춤을 추지 않았는데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 요염한 그녀들의 모습에 온 정신을 빼앗긴 한씨와 서씨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술을 잔뜩 마셔 어느새 흠뻑 취하고 말았다. 한편 도사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혼자서 술잔을 다 비운 후 자 많이들 드시오. 난 좀 쉬었다가 나올 테니라며 처녀들을 데리고 침실로 향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씨와 서씨는 도사의 행동에 화가 나 이 무례한 놈아 우리가 가만둘 줄 아느냐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 깜짝 놀란 도사가 양쪽으로 여자와 낀 팔짱을 빼며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도사가 도망가고 자신들이 취한 것을 빙자로 어리둥절해하는 처녀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각자 침실에 들었다. 어느덧 날이 밝고 한씨의 술기운도 잠도 깨끗이 깨어나 눈을 떠보니 품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음을 느껴 고개를 숙여보니 여자 대신 웬 커다란 돌덩어리가 안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에 급히 몸을 일으켜보니 사방이 뻥 뚫려있고 서씨가 보여 그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아직 깊은 잠에 빠져 품 안에 똥 묻은 돌멩이를 꼭 끌어안고 있고 옆에는 지프로 지어진 칡간이 있었다. 놀란 한씨가 다가가 서씨를 흔들어 깨운 뒤 주위를 둘러보니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낡아 곧 쓰러질 듯한 두 칸 남짓한 집만이 벽이 뚫린 채 덩그러니 놓여있을 따름이었다.